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마감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어제는 좀 주춤하나 싶었는데 오늘은 다시 연초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체로 상승이 조금 더 우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방산주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장 초반의 방산주들,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그룹 회장이 방한한다라는 소식에 꿈틀거렸지만 그 상승세를 장 끝까지 밀고 나가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중동발 기대감으로 장중 내내 방산주들이 강세입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로 새해 첫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양국이 방산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국산 무기들의 수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는데요. 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7%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로템 역시 1%대 오름세 챙기고 있습니다. 태조 이방원의 방이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될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반전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엔터주들입니다. 어제 중국이 우리나라의 중국발 입국자의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우리 국민들에게 이 중국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죠. 이어 리오프닝 기대감에 점차 고개를 들던 엔터주들이 어제 일제히 파란불을 켰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모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바뀐 데는 이 증권가에서 주요 엔터사들마다 이 신인 대비 모멘텀 기대감이 있다, 이런 내용의 리포트를 내놓은 게 크게 한몫했는데요. 최근 뉴진스 등 신인 그룹들의 수익화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큐브엔터 지금 현재 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전통적인 엔터 3사들 JYP엔터, SM, 또 YG엔터테인먼트 모두 2%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이 이렇게 붉게 물들어 있는 가운데 금융주들은 홀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주주가치 재고 기대감에 연일 이 기대감으로 연일 주가가 상승하던 게 바로 금융주들이었는데요. 오늘은 일제히 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또 우리금융지주 모두 1에서 2%대 하락세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자사주 1,500억 원 소각 검토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지금 현재 3%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간략하게 짚어보셨습니다. 현재 업종별로 상승이 훨씬 더 우세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이 시장에서 대체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오늘도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확인해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극과 극은 STS코리아 최진욱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좀 주춤하는 듯 했던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달려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 시각 현재 시장의 상승 업종과 또 하락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락률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오늘 1%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건설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해외 건설 수주비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면서 건설주들이 강세였는데 오늘은 건설기계 관련주들도 같이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들도 오늘 오름세가 상당한 모습인데요. 거의 2% 가까운 오름세 챙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을 비롯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면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세 보이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음성인식 관련주들 오늘 정말 강한 모습인데요. 거의 5%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약세 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들 앞서 살펴보셨다시피 대형 은행, 금융 지주사들이 하락하면서 은행주들 약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IT 대표주들도 오늘은 다소 좀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통신주들 역시 소폭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화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짚어보셨습니다. 연초부터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새해 첫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들, 이 규제 완화책들을 발표를 하면서 건설주들이 좀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지금 건설 기계 관련주들도 같이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올 한 해 모든 산업들마다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부동산 시장이 새 벽두부터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상승세가 잡히고는 있는데 이 상승세가 계속 갈지 저는 사실 좀 의문이거든요. 네네. 일단 건설기계 관련주로만 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추세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좋은 재료는 물론 맞거든요. 그리고 모멘텀도 지금 뒷받침이 될 만한 요소가 지금 나온 것도 맞습니다. 결국엔 지금 주택방역이 규제 완화가 됨으로써 일단 건설주들의 좀 수주 물량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약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올해 신규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 물량을 유지를 했던 부분들을 계속 연기를 시켜왔습니다. 연기시켜왔던 부분들이 이제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기부터 다시 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일단 지금 이런 모멘텀이 나왔다고 해서 섣불리 지금 매수로 접근하기보다는요. 일단 이제 2월에 좀 주택 지표 시장이 얼마나 좀 견조하게 좀 나와주는지 이 부분을 좀 우선은 체크를 하고 나서 그때 좀 매수로 접근을 하셔도 저는 좀 늦지 않다. 다만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성장 모멘텀은 좀 나와준 상황이다.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일단은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건설주들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근데 건설주 대비해서 건설 기계 관련주들이 훨씬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진성 TC 같은 경우에 지금 건설 기계 관련주다 보니까 네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를 저희가 안 짚을 수가 없을 텐데 이 진성 TC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가장 크게 또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자, 진성 TC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 기계 내에서 조금 더 앞으로도 좀 주도주적인 측면들의 모습들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이제 투자 심리 움직이는 것 자체가 진성 TC 같은 경우는 재건주로 좀 많이 좀 유효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전반적인 재무 구조만 딱 놓고 봤을 때 굉장한 저평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주가가 싸도 너무 싼 구간이지 않나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지금 이제 결국에는 전쟁 이슈 때문에 시작됐던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 전쟁이 만약에 좀 종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빠르게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 이슈가 좀 나와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진성 TC가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제 미국이 경기 인프라 부양책을 좀 나서면서 아마 먼저 재건에 관련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해서 좀 섣불리 좀 빨리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성 TC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가 지금 캐터필라 쪽으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건설 주요 기업이거든요. 캐터필라 쪽에 대한 주요 고객사를 지금 진성 TC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지금 진성 TC의 수요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볼 때는 일단 지금 건설기계 쪽에 있어가지고 진성 TEC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작년 3분기 매출만 딱 봐도요.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서프라이즈 현상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침체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매출이라든지 뭐 자본금, 영업이익이 계속 좀 는다는 것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 수요는 점진적으로 계속 늘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수요가 여전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쟁 이슈라든지 그 인프라 부양책이 아직 정확하게 시작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자 국내에서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지금 들어와 준 부분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거의 뭐 세계의 모멘텀을 진성 TEC가 일단은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봐서는 일단 지금 수요는 아마 2022년 대비해서 한 2배 이상은 제가 보기에 좀 증가를 해줄 부분들이 분명히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진성 TEC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사실 진성 TEC 주가 자체는 저는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네네. 지금 저평가라고 하셨던 부분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시장이 항상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를 앞쪽을 좀 우리가 데이터를 좀 보면요. 대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원래 최고가가 17,300원까지 찍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12,000원대면은 지금 이제 실적치를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작년 3분기 때 매출이 지금 보면은 거의 영업이익이 한 90억 가까이, 100억 가까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도 이러한 매출을 지금 유지를 해줬고 올해는 지금 뒷받침이 될 만한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될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었던 2022년에 매출이 이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는 그에 따른 매출 기대감이 더 투자 인식을 빠르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가치성이 진성 TEC 쪽에 좀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볼 때는 최근에 또 외국인이 다시 또 들어와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좀 간략하게만 봐도 일단 지금 면에서 수급이 다소 약하다고 해서 지금이 뭐 고평가다 아니면 뭐 저평가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일단 지금의 밸류만 놓고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좀 재평가가 들어가줄 그런 좀 유효한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가파르게 오른 다음에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만 봐서는 아,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저기가 고점이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은 결국에는 그 앞쪽에 급등이 나왔던 거는 재건 이슈가 나와서 그 이슈 때문에 단기 상승이 갔던 겁니다. 기대감 때문에. 결국에는 진성 TEC가 재건으로 인해서 수요가 지금 증가를 해줬다라는 부분들이 확실성이 아니라 기대감에 잠시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눌리는 부분들만 우리가 봐서는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좀 재평가가 올해는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볼 때는 지금 뭐 고평가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는 다소 좀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진성 TEC 뭐 지금 현재 가치만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챙겨봐야 될 때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도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파랗게 물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형 지주사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인 상황인데 사실 은행주들 연초부터 좀 달려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라는 분위기들이 무르익으면서 은행주들이 크게 주목을 받았던 상황인데 오늘은 다 같이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뭐 아무래도 급하게 올라왔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네네네. 조정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여전히 지금 이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 자체는 유효하지 않을까요? 지금 물론 정책 자체는 굉장히 유효하죠. 그러니까 지금 은행주들이 물론 지금 경기 침체 때는 당연히 저평가 국면이 아니지 주가가 빠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기대감이 조성이 되면서 금융주들이나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움직였던 부분들은 이제 연준의 의사 이 부분에 있어서 연준 정책 이제 FOMC 금리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재무가 개선이 될 확률이 굉장히 여지가 높다라는 부분 때문에 은행주가 단기적인 좀 기대감이 조성이 됐던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은행주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방향성을 좀 확실하게 좀 잡아야 되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은행주로 좀 바라볼 것이냐라는 관점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은행주들이 앞전에 어느 정도 재무구조 개선은 충분하게 좀 해줬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유보율 부분들도 어느 정도 기업이 지금 돈의 가치성을 확실하게 좀 모아둔 부분들도 지금 작용을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기업이 어느 정도 번 돈에 있어가지고 주주들에게 좀 가치성을 좀 부여를 해주는 부분들이 정책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기업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를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주 환원에 대한 모멘텀도 나오지가 않겠죠. 자, 그런데도 지금
지금 주가가 기대감이 조성이 되지가 않고 계속 거의 뭐 보합권 흐름을 좀 움직이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 시점을 좀 바라보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금리는 아직도 고금리 현상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경제 지표로 봤을 때 피크아웃을 지금 확인을 했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 부분들 슬슬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니까 은행주들의 지금 실적 부분들 그리고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예상치보단 좋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을 뿐이지 올해의 좀 전망에 대한 주가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주는 저는 솔직히 좀 하나쯤은 가지고 가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국 연준 자체도 올해에는 금리를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시각들이 힘을 얻고 있는 만큼 은행주들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한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주들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은행주 하락 속에서도 카카오뱅크만큼은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좀 기술주적인 측면들이 부각되면서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그런데 올랐다고 하더라도 작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카카오뱅크가 좀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카카오뱅크는 지금 올해 있어가지고 은행주 중에서는 그래도 실적치가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새로 지금 플랫폼을 준비하는 부분들도 지금 규정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 저신용자에 대해 가지고 대환대출 플랫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신용자들 같은 경우가 특히나 지금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카카오뱅크가 전략적으로 지금 시장에 공략에 나서면서 이 플랫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결국에 은행주들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규제 방역 이 부분 완화 때문에 결국엔 주택담보대출이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이자 순수익 같은 부분들,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가 은행주들에게 좀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성인 대상으로 좀 초년생 대상으로 해가지고 플랫폼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실거래액이 좀 쌓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전에 2022년에 좀 분기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렇게 뭐 저조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조한 편이 아니었는데도 주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밸류적으로 좀 봤을 때 카카오뱅크는 지금 은행주도 아니고 성장주도 아니다라는 인식이 작년에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뚜렷하게 카카오뱅크가 어떠한 사업 목적성을 가지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은행주면 은행주답게 뭔가 좀 사업의 포트를 넓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문어발식 좀 상장을 좀 많이 했었죠. 카카오그룹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인식이 조금 더 약화가 되면서 성장주도 아니고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에 지금 밸류에 위치해 있는 게 카카오뱅크니까 지금 은행주로서는 좀 인식이 약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뱅크가 좀 공격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은행주 쪽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카카오뱅크가 좀 충분히 또 받아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서 주가를 계속 보합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낙폭이 계속 심하게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거래량을 조금 더 급증을 하면서 나와줄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거래량을 줄이면서 보합을 유지해준다는 부분들은 지금이 단기적으로 좀 바닥 인식이 좀 강하게 들어와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카카오뱅크의 앞으로의 실적치라든지 올해 포트에 대한 부분들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좀 지켜보는 움직임이 조금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판단이 들고 있어가지고 외국인과 기관만 좀 매수세만 저희가 봐도요 연속 매수 일수가 굉장히 좀 큽니다. 5일 넘게 지금 매수세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만 봤을 때도 일단은 지금 은행주에 대한 매력이 그렇게 가치성이 크지가 않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은행주는 굉장히 좀 많죠. 다른 금융주 쪽에 좀 몰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카카오뱅크 쪽에 최근에 매수세가 좀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금융투자도 지금 들어와준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만 봤을 때는 앞으로의 카카오뱅크의 좀 모멘텀, 이 성장 모멘텀에 지금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들어가지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지금도 저가 매수 관점으로는 접근도 좀 유효한 구간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한 번에 좀 비중을 다 잡고 들어가기보다는 지금은 충분히 좀 분할로 천천히 좀 매수세를 좀 잡으면서 들어가주면은 전 충분히 좀 고성장도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카카오뱅크 지금 새해 연초부터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줄기차게 들어오고 있는 형국이긴 한데 여태까지 카카오뱅크 자체가 뚜렷하게 은행주로서의 성격, 뚜렷하게 기술주로의 성격들을 보여준 게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지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고 접근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현재 시장 인식 자체가 좀 이 저가 매수 구간으로 적합하다라는 부분들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 저희가 자세하게 좀 짚어봤는데요. 뭐 은행주에 대해서도 지금 중장기적으로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만큼 지금 현재 최 팀장님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팀장님 지금 현재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일단 지금은 이제 건설주 중에서 이제 건설 기계 쪽을 좀 한 종목 좀 보시면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앞서서 좀 말씀드린 진성 TC도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도 충분히 유효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 현대건설 기계 쪽도 충분히 좀 봐주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가 지금 전반적으로 인프라 부양책이 부각이 안 됐을 때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좀 건자재 쪽이나 건설 기계 쪽에 대한 수요가 좀 점진적으로 좀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지를 계속적으로 좀 해줬던 기업이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굴삭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도 지금 중국 쪽이 지금 본격화, 리오프닝 본격화 시대로 들어간 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프라 부양책을 좀 빠르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굴삭기 쪽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도 지금 현대건설 기계가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작년 3분기 매출만 봐도 지금 어느 정도 적정하게 영업이익이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4분기부터 제가 볼 때 점진적으로 수익성은 충분히 좀 개선이 될 여지가 굉장히 좀 큰 부분들도 지금 작용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북미 시장 쪽에 대한 인프라 투자 부분들이 굉장히 견조하게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 쪽도 인프라 투자를 계속적으로 부양책을 내놓게 되면은 그에 따른 수요도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흥국 쪽에 대한 자원 개발 수요도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요소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 모멘텀이나 재료도 충분히 현대건설 기기가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매수가는 제가 보기엔 한 6만 원대에서 5만 8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분할 매수로 충분히 좀 접근을 하신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8만 4천 원대까지는 저는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강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만 저희가 좀 봐도 앞전에 지금 박스권 돌파를 해주고 나서 지금 지지를 계속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분대가 이제 강하게 좀 지지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만 좀 큰 틀로 이탈만 안 하면은 8만 4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목표가가 지금 설정이 되실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좀 짧게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5만 4천 원대, 5만 4천 원만 좀 단기적으로 이탈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추세는 계속 좀 유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대 레인지 밴드 좀 잡으시고 매매를 하셔도 좀 유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손절가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아주신 반면에 목표가는 꽤 넓게 벌려놓으셨는데 그만큼 자신감이 좀 엿보이네요. 현대건설기계 같이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욱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슬슬 내일장 수익에 대한 고민도 해결을 해봐야 되겠죠. 그 고민 지금 이 시간 내일런 통해서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일런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앞서서는 오늘 시장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슬슬 내일장, 과연 문 열리자마자 뭐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그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부터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말 이게 시장을 이끌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2차 전지가 선정됐습니다.
네, 정말 지난해 시장의 주역은 2차 전지였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실적 우려가 점점 더 고개를 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를 선정해 주신 게 선뜻 와닿지는 좀 않는 상황인데요. 자, 내일장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한 배경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향후로 인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제거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추후에는 이제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빠르게 이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모습들이 조금 치열해질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업황 중에서도 매출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물론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를 얘기했던 것 중에서도 이제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또 하이엔드급에 대한 이제 품질적으로 정말 좋은 전기차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전기차 시장이 들어선 지 좀 몇 년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고객 입장에서도 충전 속도 향상이나 향후 좀 주행거리 확대에 따른 좀 기술력들이 많이 요구되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배터리 셀이나 이제 소재단에 대한 부분에만 좀 신경을 쓰긴 했지만은 최근 들어부터 이런 첨가제와 같은 좀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충전 속도 향상이나 주행거리 확대를 위해서는 이런 실리콘 음극재와 같은 첨가제들이 좀 시장에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포르쉐나 이제 유럽도 경기가 어느 정도 물가들이 안정화되고 있고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게 되면 뭐 BMW나 폭스바겐과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소속들이 지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포드향 관련해서 SK 이노베이션에 관련된 물량들을 좀 받아간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엔 그 다음에 하나의 모멘텀이 도요타거든요. 그리고 도요타가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결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생산 캐파가 가장 큰 회사가 이제 도요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전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 그러게 되면 새로운 이제 차별점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물론 배터리 셀도 맞고 배터리 소재도 맞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하나의 차별화 기술력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관심이 조금 부각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이제 정말 다시 한번 또 챙겨봐야 되는 때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중에서도 대체 어떤 종목에 우리가 눈길을 주면 좋을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실리콘 음극재 회사죠. 대주전자재료가 선정됐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오늘 하루 동안의 움직임만 좀 체크를 해보면요. 시장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더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2% 가까이 상승하면서 82,3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선정이 됐네요. 대주전자재료 올 초부터 증권가에서 안 그래도 리포트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올해 뭔가 폭발적인 고성장세가 전망이 된다. 이런 내용들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자, 대주전자재료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근데 대주전자재료는 전극 재료 만드는 이제 회사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신성장 사업이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이제 확대하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는데, 요 최근에 바닥에서 빠르게 이제 반전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지난주에, 이게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이제 캐파 증설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크게 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대략 연간 한 3,000톤 정도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있었는데 2026년까지는 10,000톤에서 거의 20,000톤까지 이제 증설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증설한다는 얘기는 물론 아직 시작에서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다른 완성차 업체들 특히 하이엔드급에 대한 이제 고객사들이 그만큼 수주가 어느 정도 밀려왔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이 회사가 지금 2019년부터는 포르쉐 타이칸 모델에 대해서 전기차 실리콘 음극재를 이제 수주를 받아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BMW의 iX 모델 그리고 포드의 F150 모델에 대한 부분도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전 같은 경우는 포르쉐의 매출 비중이 50%였는데, 결국 이제부터는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사실 포르쉐가, 마진은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를 많이 하는 자동차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일반 완성차 업체들의 하이엔드급의 모델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성장 자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 회사가 작년 매출 같은 경우는 한 1,8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2026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1조 4천억에 대한 매출을 좀 기대하고 있는 가이던스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장은 그동안 이제 엔캠이나 다른 동화기업과 같은 이제 첨가제 같은 전해질 첨가제 같은 회사들도 지금 계속 시장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존 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일반적으로 배터리나 이런 걸 전해질 관련을 썼다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부분에서도 결국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응급제나 이제 관련된 첨가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가격대가 어느 정도 마진이 크게 잡힐 수 있는 좀 종목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이야 매출이 바로 나오기 힘들 것 같고, 물론 앞에서 리포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 NH투자증권에서도 올해 한 4분기부터 좀 고성장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2024,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시장이 더 커지고 있는 거고, 지금은 연간 3,000톤이나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10,000톤, 2만 톤을 넘어서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일단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대조전자재로만 일단 양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발주자로 NK전자나 SK머터리얼스 같은 회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해봐야 일본의 시네츠화학, 중국의 BTR 등 세계 회사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다른 국가들에 대한 좀 견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네츠화학이랑 대조전자 재료가 그 시장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최근 좀 2차 전지들이 조금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황과 좀 대비해서 오히려 대조전자재료는 시장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도 이제는 테슬라 향이 아니라 결국에는 현대차나 현대기아차나 그리고 토요타, 혼다 그리고 미국 차량 이런 부분들이 현행 이제 IRA 법안이 좀 도입이 되고 결국에는 이런 북미 쪽에 있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는 부분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는 하이엔드급에 대한 자동차 수요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조전자 재료 당장 내일 주가가 바로 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난주부터 계속 시장에 대한 밸류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밸류 조정이 일어났다는 거는 흔히 이제 연간 몇천 톤 아니면 10,000톤 이렇게 밸류를 어느 정도 땡겨 봤을 때 추정치가 나오려면은 그만큼 주가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특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시초가 목표가를 한 86,000원 좀 제시하긴 했습니다. 제시하긴 했지만은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10만 원, 15만 원 안으로도 그 사이 박스권으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이 흐름이 최근에 좋았던 것만큼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격 전략까지도 살짝 좀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사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뭔가 재평가가 되는 분위기들 무르익고 있습니다만 대주전자재료가 사실 작년 한 해 동안의 주가 움직임으로 살펴본다면 박스권 내에 갇혀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박스권 내에서도 조금 더 하방으로 내려가려는 움직임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도 좀 한번 이 주가 흐름 좀 살펴봐 주시죠.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이 회사뿐만 아니라 엔캠이나 동아기업 같은 이런 전액 관련 첨가제 관련 이슈들은 아마 좀 주가가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나 배터리, 이제 소재 이런 회사들에 대한 캐파 증설이 꾸준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대한 밸류를 어느 정도 좋게 봤기 때문에 긍정적이었지만은 대조전자 재료는 결국에 하나인 이제 포르쉐 쪽의 매출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포르쉐가 좋은 차는 맞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이게 많은 판매를 해야 어느 정도 밸류가 좋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대우전자재료고 시장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결국에는 하이엔드급인데 생각보다 이제 전기차 시장이 대중화되는 그 부분에서 좀 더 좋은 전기차를, 왜냐하면 그만큼 소비자들이 느꼈던 바는 결국에는 충전이나 이제 주행거리에 대한 좀 불평 불만이 좀 많았던 게 사실이죠. 실제로 부산을 왕복하기도 힘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중요한 게 결국 실리콘 응급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 최근에 리포트가 조금 많이 나왔던 모습이었고, 시장에서 가장 원했던 게 캐파 증설 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작년과 좀 다른 흐름을 댈 겁니다. 결국에는 포르쉐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수주가 시장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조금씩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조금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달라진다는 측면이라면 제가 볼 때는 올해 실적이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상승하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2024, 25년을 좀 바라봤을 때는 실제로 5천억 이상에 대한 매출까지 뛰어난다 그러면은 주가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지금 현재 단기적인 시선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바라볼 수도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같이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장 마감까지 3분 남짓 남았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4% 오른 2,360선대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강세 상승 출발했지만 금세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오전 한때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오후 들어서는 다시 상승폭 키우면서 시초가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6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직전 팔자로 돌아섰던 외국인이 다시 하루 만에 순매수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441억 원 물량 담고 있고요. 오전장에 매도 규모 키우면서 지수를 보합권으로 물러나게 했던 기관, 금융투자가 사자 전환하면서 기관도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1,566억 원 사자세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찾은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차관이 배터리, 반도체 등 국내 기업인들을 만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슈 등을 두루 논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주들이 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6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2차전지 관련주를 비롯해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인터넷 대표주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네이버는 장중에 20만 원 선 4개월 만에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19만 5,5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97% 오른 709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하루 동안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0선 회복하면서 거래를 시작했던 코스닥, 장중 꾸준히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조금씩 장중 고점도 높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710선 육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는 달리 외국인 매수세가 훨씬 더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현재 1,452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645억 원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대 상승하면서 2차전지 소재주들의 강세에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LNF도 거의 2%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HLB 역시 2%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31,35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도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0.5% 급등하고 있는데요. 6%대 오름세 보이면서 11만 6,3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이정수 전문가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같이 또 오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일단 좋아졌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시장 점수를 90점을 주고 있는데 시장 점수라는 거는 70점 이상이면 나쁜 점수는 아닙니다. 받아쓰기 점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릴 때 받아쓰기 점수 한 90점, 85점, 최소한 80점까지 맞으면은 그래도 칭찬을 받거나 꾸지람을 그렇게 듣지는 않죠. 근데 70점 이하로 떨어지면 많이들 혼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수학 점수든 받아쓰기 점수든. 그러니까 시장 점수가 90점이다 그러면은 괜찮은 점수고요. 85점도 괜찮은 점수고 80점까지는 우수한. 수우미한 거를 펼칠 때에서도 수우. 그래서 우가 80점 이상이죠. 그래서 우수한 성적이라는 거는 80점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 70점은 좀 애매하고 65점은 안 좋고 50점은 더 안 좋을 거고 당연히. 근데 그렇게 이제 저는 시장을 평가를 하는데 최근 이제 1월 4일서부터입니다. 1월 4일서부터 시장에 이제 양봉이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점수들을 이제 점점 올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75점, 80점, 85점. 최근 한 3, 4, 5일 동안에서는 85점에서 지금 90점. 어제도 90점 드렸고 그저께도 90점 드렸을 겁니다. 시장이 계속 좋아요. 지금 흐름 속에서 종목도 움직이는 거 보면 아까 공개 방송도 했지만 체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승장은 아니에요. 박스권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그렇죠? 그런 장은 이미 작년에 끝났고요. 최악의 장, 급락했었던 계속 떨어졌던 장은 재작년 8월 달서부터 작년 1월 달서부터 내리 빠졌던 이런 장은 이미 한 번은 나왔으니까 이제 박스권장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점수를 90점을 줄 것인데요. 지금 1월 4일서부터 종목들이 정신 차리고 일단은 반등을 이것저것 다 줍니다. 하여튼 다 움직여요. 다 움직이고 있고 종목도 움직이는 거 보면 다 바닥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시장 수급에서도 오늘도 아침에서는 개인들이 달라붙었다가 다 던지고 있죠. 불안해서 그래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예탁금도 줄어들고 있고 내일 모레 FOMC도 있고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도 있고 내일 그다음에 내일 또 우리나라는 또 옵션 만기일이고 또 올라갔으니까 또 빠지겠거니라는 생각 때문에 다들 주식시장이 급락할까봐 다들 던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하고 계속 물량들을 받아가고 있고요. 그런 얘기들은 아까 공개방송 때 점심시간 때 많이 얘기했는데 이따가도 소통방송 때에서 유튜브에서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해드릴 거예요. 분명히 저는 시장이 바뀌었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작년 11월, 12월 달에서 얘기를 했어요. 올해 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 좋은 장이 아니다. 상승장은 아니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굉장히 좋은 매매 타이밍을 줄 거다 그랬는데 지금 종목들이 개나 소나 다 올라갑니다. 바닥에 있는 게 다 올라가요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잘 보면 바닥에서 30%, 40% 올라가는 애들 꽤 많이 나왔어요 지금. 그리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꼼짝도 안 했던 종목도 이것도 봐봐요. SATNG 무슨 이런 종목이 다 있대요. 그렇죠? 근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징글징글했던 종목이었는데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애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코콤은 이미 벌써 움직인 거고요. 이런 애들이 맨날 나와요. 매일. 이게 원래부터 강했던 종목이 아니고 어제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눈물의 종목. 징글징글 맨날 떨어지기만 했던 종목.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80% 맨날 떨어졌던 종목.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하나둘 아마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다가 광명전기처럼 13%, 15% 혹은 28%, 29% 올라가는 애들이 계속 생겨날 겁니다. 이건 계속 그럴 거예요 아마. 올해 연초장에서는 계속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수할 수 있는 장은 제가 볼 때는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낌새가 1월 4일서부터 오기는 했는데 그때는 이제 확신을 못했고 어제서부터 좀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 요것들이 미쳤구나. 종목들이 미쳤구나. 이제 좀 가는구나. 다시 얘기하지만 느낌은 상승장 같아도 절대 상승장 아닙니다. 박스권장이에요. 그래서 작년 미국, 일본 시장처럼 움직일 거다. 아까 전에 열심히 설명했더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올해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서 작년에 일본 니케이 시장을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이런 식으로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 정도를 감을 잡고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잘 올라가면 잘 팔고요. 잘 떨어지면 또 잘 사고 또 잘 올라가면 또 잘 팔고 잘 떨어지면 또 잘 사고 또 잘 올라가면 잘 팔고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요거를 올해 내내 여러분들이 반복해야 될 작업입니다. 근데 지금 종목들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던지는 사람들은 아마 다 올라간 다음에 쫓아가게 될 건데 쫓아가면 또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잘 해야 된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두 가지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는 큐브 엔터입니다. 큐브 엔터. 자, 엔터주죠. 자, 오늘 엔터주들 잘 움직였는데 얘도 잘 움직였습니다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좀 부딪힐 것 같기는 한데 자, 지금 주요 엔터사, 그러니까 뭐 하이브서부터 해서 JYP, SM 모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신인 대비에 대한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는 얘기인데 얘기의 즉슨 무슨 얘기냐면 일단 하이브의 걸그룹 뉴진스가 데뷔 6개월 만에 정산을 받았는데 일단 앨범당 50에서 100만 장을 판매를 했고요. 엄청난 수익이 속도가 장난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분석이 지금 나왔는데 올해만 이제 4대 기획사 기준으로 10개 팀이 또 데뷔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JYP에서는 4팀이 나오고 하이브는 또 3팀이 또 나오고요. SM은 2팀, YG 엔터는 1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남자 7팀, 여자 3팀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미국 걸그룹으로 그러니까 하이브랑 JYP가 이제 미국 걸그룹으로 이제 그쪽에서 미국 시장을 지금 바라보는 시장 규모만 약 18조 원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한 그룹당 최대 예상 매출액이 5천억에서 7천억 정도 내외가 된다라고 보고서에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10개 팀들이 와서 이제 돈을 끌어모은다 뭐 이제 이런 이슈인데 지금 큐브엔터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라는 걸그룹 이름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라는 이제 걸그룹인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미디어 베이스 탑 40위에 또 진입을 했다라는 소식이고 뭐 타이틀곡이 누드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타이틀곡이 누드인데 이제 뭐 이런 이제 걸그룹들이 각 회사마다 다 나오면서 돈을 올해 많이 벌어줄 것 같다. 뭐 이런 기대감입니다. 결국은 기대감이고요. 그래서 오늘 강하게 움직였다 그러니까 다른 엔터주들도 뭐 다 강세를 보일 것 같은데 조정받으면 다 사볼 수 있는 종목이고 일전에서도 올라갔죠. 조정받았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권을 타고 있는 건데 다른 엔터주들도 잘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빨리 얘기되면 자, 진에어. 항공주죠. 전고점 돌파했죠. 4분기 흑자 전환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점 돌파했는데 수급도 괜찮고 뭐 항공주들 실적 괜찮다 그러는데 매출액이 일본 여행 재개에 힘입어서 전분기 대비 28%가 증가를 했답니다.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 이제 개선이 돼서 흑자 전환 뭐 했다라는 뭐 그런 소식이니까 항공주들도 뭐 잘 보시면 괜찮을 거고 갖고 있는 사람들도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롯데관광개발 이거 방송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저번에 이제 시장이 조금 흔들릴 것 같아갖고 작년에 고점했을 때 팔라 그랬는데 잘못 판 것 같아요. 다시 사세요. 팔았던 사람들은 다시 사고 살려는 사람들은 조정받을 때 다시 사시면 됩니다. 안 빠질 것 같아요. 시장이 미쳤습니다.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15,000원대에서 고점에서 팔았다. 다시 사시면 되고요. 살려는 사람들은 조정받을 때 싸게 사시면 됩니다. 어쨌든 수익률을 22.8% 오징어 다리에 내려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시장 점수 90점수, 매수포인트 90점수, 작폭과대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85점 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시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